금전도적은 항상 그 돈의 위치를 아는 자로부터 시작한다. 2023년 4월 21일자에 조선일보의 A30년의 만물상에 사기 대국 대한민국이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세계 각국에선 범죄 건수 1위가 절도인데 유독 한국에선 남을 속이는 사기가 1위를 차지한다. 매년 급증세다. 사기 범죄 건수가 2011년 22만 건에서 2020년 35만 건으로 10년 새 60% 늘었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사기 범죄율 1위이며 14세 이상 국민 100명당 1명꼴로 매년 사기를 당한다는 통계도 있다. 이것은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문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7세기 조선을 경험한 네덜란드인 하멜이 한 말이 떠오른다. 조선인들은 남을 속이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잘한 일로 여긴다. 고했다. 실로 골치 아픈 일이다. 친구나 지인 등으로부터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다음은 이를 참조로 한 나의 경험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당시에 발생한 교무실의 금전 도둑이 교사인지 누구인지 알 길이 없지만 그냥은 지울 수 없는 내용이라서 소개한다. 사태에 대한 분석을 하면 남을 믿고 도와주는 일에도 공적인 면과 사적인 면이 있다. 먼저 사적인 면으로 1988학년도의 일이다. 내가 나의 반 학생회비를 수령하여 공금으로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동갑이고 나름 친한 교사가 나에게 그 돈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였다. 마산에 갈 일이 있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다녀온 후 갚겠다고 하였다. 순간 황당했다. 얼굴을 보니 만면에 미소를 짓고 있다. 사기는 미소에서 나오는 법이다. 당연히 이건 아니다 싶어 이 돈을 행정과에 납부할 테니 행정과에서 빌려가라고 하였다. 뒤에 알아보니 행정과에서 빌려가지 않았다. 그땐 그냥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니 교묘한 놈이다. 시정잡배와 정치판만 사기가 넘쳐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순수해야 할 교무실에서도 사기꾼이 버젓이 교사 노릇을 하고 있다. 잡다하고 천한 시정잡배와 국가 경영에 사기를 치는 정치꾼들도 귀찮은데 그 아종이 교무실에도 있다니 실로 피곤한 일이다. 그리곤 며칠 후 교무실에 금전도난 사고가 생겼다. 내 옆에 5살 아래 영어 교사인데 자기 반의 학생회비로 받은 돈을 자기 서랍에 넣고 퇴근했는데 다음날 출근해 보니 돈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금액이 한 달 월급 정도라 교무실에 동료 교사들이 객출하여 일부 금액을 보태주었다. 일부 교사들이 현금 객출에 불만이 있었지만 결국은 모두 다 도와주었다. 하지만 인간이란 원래 도와줘도 고마움을 모르는 법. 분실한 교사가 도움을 받았어도 동료들에게 별로 고마워할 줄 모르고 도리어 교사들을 의심했다. 어이가 없다 싶었지만 지금 생각하니 나름 일리가 있다. 돈은 아무나 그 위치를 모르는 법이다. 그리곤 며칠 후 나 역시 아침에 출근하니 나의 책상 서랍이 망실이 되어 있었다. 누가 고의로 열다가 손괴를 입힌 것이다. 경계용으로 공지하여 교무실의 교사들이 다 알게 하였지만 잃어버린 것은 없었다. 책상 서랍 망실에 이런 일은 밀양에서 근무할 적에도 83학년도와 84학년도에 걸쳐 2번 교무실에서 있었다. 기타 등등 사적으로의 관계는 만사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 가깝다는 친구라도 사기치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교무실에서 분실 사고가 일어난다면 매번 이를 기록해두고 그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했었는데 당시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냥 내부 단속만 했는데 몇 년 후 상기하니 그런 조치로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번에는 공적으로 크게 살펴보자. 상대방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기를 치든 말든 공적인 면에서는 당연한 자신의 일 이외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조력하거나 맞춰 놓아야 한다. 남이 알든 모르든 자신이 그 누구라도 크고 작은 일을 피하지 않도록 할 큰 이유가 있다. 이는 소소하게 작아 보이는 일로도 크고 작은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차원의 문제이다. 모르고 지나친 미미한 일이 어이없게도 큰 사고와 사건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대업은 디테일에 있다는 격언이 있는 그 이유이다.
다시 1988학년도의 옛 일을 돌이켜보면 당시에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 범인으로 심증이 가는 자가 하나 있다. 그는 돈 문제에 유달리 관심이 많은 자고 다른 일로도 몇 번 문제의 실수가 있었다. 당시에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가 범인이든 아니든 평소의 행태로 보아 실로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될 놈이다. 사무실 등 일정 장소에서의 금전도적은 항상 그 돈의 위치를 아는 자로부터 시작하기 마련이다. 바로 1988학년도에 나에게 나의 학급 공금으로 받아둔 학생회비를 잠시 빌려달라고 한 놈이다. 그런데 공적으로 진짜 더 실로 아주 크게 막대하게 파괴적 손실로 골치가 아픈 것은 대통령급들이 사상과 이념으로 국민들을 오도하려고 사기를 치는 것이다. 이런 자는 서민 대중들이 결코 바르고 정확하게 즉시에 그때마다 가려내지 못한다. 급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매우 순해 보여도 눈엔 광기가 번뜩인다. 만만한 약자들에겐 미소와 온정을 베풀지만 그의 정적들에겐 반드시 살생으로 처치하려고 기회를 노린다. 이런 자들은 대개 가난하고 비난한 가정에서 성장하여 쌓아놓은 개인적 카리스마는 부족해도 이상하게도 대중들의 인기는 아주 크게 얻고 있다. 다수 대중으로 자기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조그마한 공적인 온정에 굶주려 감복하는 서민 대중들의 인기를 얻은 자들이다. 서로서로가 출신이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못난 하급 서민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얻은 정치적 인기는 궤도를 이탈하면 바로 멸시와 조롱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그들은 방부제급의 사상이나 이념을 원한다. 바로 절대 다수 만인을 포용할 수 있는 서민용 대중 베풀기 좌익이다. 그래서 이들은 대개 서민용 베풀기 좌익으로 사상무장을 한다. 그게 대중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훨씬 용이하고 자신이 놀 수 있는 터전이기도 하다. 이게 공산좌파의 원조인 마르크스가 말한 좌익의 공짜 도적 심리이다. 특히 좌익의 공짜 도적 심리는 마약과 같아서 좌익으로 사상이 고착된 자는 자유의 이념이 그에게 큰 부와 영광을 가져다 주어도 연가시에 걸린 사마귀처럼 결국 좌익의 수렁으로 걸어가게 마련이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며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다. 부모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이웃과 시민들도 아니다. 결국은 그의 죽음만이 해결해 줄 뿐이다. 마치 돈을 노리는 금전도둑은 형벌이 그를 기다려도 돈을 노리게 마련인 것과 같다. 이들은 청와대에 근무하는 대통령급의 차원에서도 적에게 정보를 자진해서 제공한다. 실례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자신이 현직 19대 대통령이면서도 90이 넘은 자신의 모친은 청와대가 있는 서울에서 저 멀리 남쪽 부산 영도의 한 허름한 5층 연립 아파트의 골방에서 죽음 직전에서 홀로 자취를 하며 살아도 본인의 원래 고향 흥남이 있는 출신지에 해당하는 북쪽의 수도로 멀리 평양에 있는 김일성 가문의 수령에게 칭찬을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무기수로 있다가 거짓으로 전향한 신영복이란 좌파가 주도하는 김일성의 붉은 사상인 좌익을 음양으로 선전, 지지 활용하고 또한 체제상으로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만끽하면서도 정치와 역사에 무지하여 오도된 삼류 지지자들의 선동을 좌익으로 부추기며 자유대한민국의 역사에 북한 공산주의를 인정하자는 쪽으로 오도하였다. 그는 사기꾼 정부의 정신 나간 여자와 같다. 이처럼 좌익들은 공산순회 수령의 칭찬이 더 영광스럽고 귀중한 것이다. 바로 좌익의 연가시에 걸린 인간 사마귀 떼인 것이다. 체제가 아무리 우수해도 역사가 잘못 잡히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고 멸망하기 마련이다. 이는 인류의 역사가 줄곧 증명해오고 있지 않는가. 수많은 나라와 제국 그리고 개인들이 그렇게 명멸했다. 정치와 역사, 경제를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이념화하지 못해 자신의 정치 철학과 행동과 판단 등의 누수가 있으면 황족이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도 결국은 죽기 전에 패가망신하기 쉽다.